네, 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도 주가가 상승은 했는데 이게 갭에 그치고 말았단 말이죠. 보면 음봉이 나왔어요.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치고 나가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미치미치 못 쓰는 현재 상황,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는 정말 끝났나? 아니면 지금 매수 구간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AI 전쟁 경쟁입니다. 이 AI 전쟁에서 뒤처지면 죽는다 생각을 가지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미친 듯이 돈을 때려 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친 듯한 반도체 수요가 있고 삼전닉스가 갑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서 애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애플은 AI 시대에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랫동안 갑의 주의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삼전닉스한테 아직도 너네는 의리지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죠. 지금 D램 쪽에서 보면 삼성, SK, 마이크론 이 세 개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때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반도체 갑의 입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이 그걸 못 보죠. 그래서 여전히 갑질을 하려고 하니까 안 먹혀. 그래서 애플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좀 써보겠습니다라고 미국한테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요? 왜 삼전닉스가 갑의 위치 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밀리면 지는 거거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공포 분위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보면 답 나오죠. 4대 빅테크가 향후 수년간 AI 인프라에다가 4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400원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죠. 미국의 투자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AI가 거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할 수 없었겠죠. 근본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돈을 때려 박는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6월 1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삼전닉스가 61만원, 하이닉스가 400만원을 가나?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가 박살났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SK하이닉스는 이 가격도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미친 듯한 실적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싸겠어요. 지금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리포트에 나와주고 있는 의견입니다. 8월 3일에 나와 있는 리포트 뭡니까? 목표주가 400만원. 7월 30일에는 470만원 리포트도 나왔고요. 7월 30일에 40만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300만원도 저평가가 맞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0만원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 160만원대입니다. 현재 주가 160만원대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죠.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 번씩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이렇게 빠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죠. 레오폴드. 이 양반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4배를 때렸어요. 이 양반만 때린 건 아니겠죠. 레버리지 4배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때려대니까 주가가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건데 월가의 음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월가에서는 이 레버리지를 무너뜨린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주워 먹자. 이걸 바닥에서 주워 먹을 수 있다면 그동안 한국 시장이 너무 방하게 성장해갖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다시 뒤로 올 가능성이 높을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최근에 삼전닉스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이죠?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삼전닉스를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리밸런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점에 들어가요? 아니죠.
무너뜨리면 되죠. 그래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양반이 자빠진 거예요. 레버리지 랩에 쓰던 양반이. 그리고 시타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 상승장 이어질 거야. 저도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평가되고 있을 때 TSMC 있죠. TSMC는 삼성전자보다 돈 더 적게 보는데 얘네들의 시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얘네들은 저평가를 당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6월 10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한창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국 시장이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못 받았던 프리미엄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SK하이닉스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20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60조, 2분기 90조, 3분기 120조. 1분기 60조 때 사상 최대 실적, 2분기 90조 때 세계 1위 영업이익, 3분기 120조 때는 뭐예요?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미친 듯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5일 현재에도 AMD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뭐라 합니까? 코스피가 다시 9천을 간다. 비중을 확대해라. 모건 스탠리의 주장입니다. 월가에서도 8월 5일 뉴스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었으니까 ADR이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현금을 때려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심리적으로 가장 쫓길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어제 가장 달궜던 이벤트. SK하이닉스의 뭐요? 공시. 어떤 공시? 주주 기쁘게 해줄 만한 거.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배당 증가.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공시로 못 나왔습니다. 왜? 7월 10일 날 나스닥의 ADR 상장이 되면서 미국 법에 영향을 받죠. 미국 법에서는 25일 동안 공시하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끝났습니까? 4일 날 밤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이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부터는 공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가 끝나자마자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미친 듯이 상승세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 늦습니다. 지금은 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을 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8197-3722 이쪽으로 SK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SK하이닉스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작은 수익에 만족한다는 점이에요. 수익은 길게 가야지 맞는 거고 손해는 짧게 가야지 맞는 건데 여러분들 혼자 놔두면 어떡해요? 조금 올라가면 요거를 못 찾습니다.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빠질 땐 어떠합니까? 빠지면 올라가겠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그리고 물타기에 들어갑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짧게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는 길게 손해를 봅니다. 아마 지금 길게 손해를 맞은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최악인 점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은 길게, 손해는 짧게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앞으로 성장할 것 같다고요. 레포트에서도 400만 원 이상의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다고요. 이제 공포시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SK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갑니까? 요걸 인해서 다른 것도 보고 가야죠.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모자라니 SK 당연히 좋지만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데이터 센터에 모든 돈이 때려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어떤 거?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 발생했습니까? 광통신, 전선, 통신장비, 반도체 기판, 전력설비 어때요? 이런 녀석들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광통신 영상도 찍어드렸습니다. 대한광통신을 말이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어딥니까? 조선. 지금은 전력이 모자라요. 가스만으로도 모자랍니다. 원자력은 멀리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선의 배 엔진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중공업 쪽을 봐야겠죠. 그리고 건설 쪽은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뭐로 짓습니까? 건설기기가 짓습니다. 전쟁 상황이 곧 끝날 수도 있을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끝나면 어떻습니까? 중동 재건주가 날아갑니다.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 무슨 일 발생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가 또 날아갑니다. 건설 경기가 호황으로 들어갑니다. 건설 기계주 봐야겠죠.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캐터필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설 장비주들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선물 잘 받아가시고 선물에 관련된 타이밍, 종목 이런 것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010-8197-3722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